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제도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거 샀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골마 있는 그 대입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 그리고 몇십억만 있으면은 그냥 아이비리그로 보낼 수 있는 길들,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자제들이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차라리 우리 때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그, 아, 그 소기의 성과를 그래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평가에서 수능 그 시기 중반, 저는 이제 수능 이제 초반 세대지만은 수능의 중반 정도까지는 초반까지는 사실은 줄 세워서 뽑아가는 거죠. 시험 잘 보는 걸로, 문제 잘 푸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양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화돼서 대학에서 다양화시켜서 뽑는 게 괜찮은 거구나 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끼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게 이제 또 제 그 어떤 심경 같은 것도 남겨요. 제가 그 6년 전까지, 그러니까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저 스스로가 입시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복잡한 심경이 되게 많아요.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한 인물을 통해서 뭔가 유형원이라고 하는 반개 유형원 선생이 있죠. 주던 후기에 이제 실학사의 선구로 보기도 하죠. 그분이 생각했던 입시제도 개편,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차라리 우리 때까지의 방식이 낫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더 심하겠지만은, 제가 일을 하던 때까지 그 중간에 이제 수시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은 이 서류 저 서류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것만 대행해주는, 이제 강남 송파 요쪽 분당 요쪽에 그것만 해주는 학원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수시도 제가 챙겨주긴 했지만은, 수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거 말고 요 정시를 제가 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약간 저는 나름대로, 제가 뭐 교생 나왔을 때도 제가 사실 대표 교생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립학교에 기회도 있고 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제 거기보다 이제 다 학교가 안 맞는다, 학교에서 굉장히 그 불합리한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고, 그 교육 공무원이야말로 일단 시간이 갈수록 더 여러 여건이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그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랄까, 사회적인 의미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일을 이제 뭐 입시를 또 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강의를 할지 아니면은 뭐 글을 쓰는 거나 관련된 일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한 줄로 세우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말을 2년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는 막 그 이번이나 저번 정권에 화제가 됐던 그 인물들이 대학 갈 때쯤에는 다 이미 입시가 그런 꼼수들이 다 꼼수라고 할 수 있을래나?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정말 혼자서 부유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혼자서 공부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정을 잘 몰라요. 제 친구한테 듣는 거죠. 친구는 학교에 있으니까. 저도 학교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긴 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근데 초반에는 이제 사교육 쪽에 있는 게 더 잘 나가죠.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 잘 나가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 잘 나가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학교에 있는 애들은 연봉도 안정되고 뭐 처음에 쥐꼬리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 일단 달라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때 당시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가 임용고시를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예 안 본 거거든요. 나 안 가 하고 대표교생 하고 나서 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걸 계속 강조하네. 이거 사실 이 강조를 한 3-4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후회를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아쉬움이.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그럼 다시 줄 세우는 그 패단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저거 봉사활동도 막 넣고 뭐도 넣고 이런 그 짧은, 제가 그 저의 입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이제 바로 앞쪽이 이제 학력고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뀐 입시인데 학력고사랑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제 그 문제 출제 양식이 좀 바뀌고 했죠. 그러나 그 뒤에 더 바뀌어. 그래서 차라리 성적순으로 하는 게 그 힘든 학원 한번 못 나오고 못 다니고 혼자서 그래도 1점 몇 등급까지 만든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이 예전 1등급이랑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좋은 학교를 다 차지하는 계층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 비슷하게 됐다고 했던 거 있죠.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고려, 조선, 뭐 당연히 고려 이전은 다 당연히 귀족들이 한 거지만, 고려부터도 이제 고려 광종이 그 쌍기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온 학자의 그걸 받아서 과거지를 만들죠. 그러나 이제 고려 때는 다 이제 음서죠. 음서가 거의 다 차지하죠. 물론 삼국시대에도 이제 독서산문가 이런 게 있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반발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조선 때는 그래도 조선 때 돼서야 송나라의 그 전시 비슷한 것이 이제 그래도 들어온 거예요. 조선 때는. 그리고 중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았지만 16세기 정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늘 이제 그 왕조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많이 망가지고 그러죠. 일단은 토지의 그 토지 공개념 하면 이거 사회주의적인 그것처럼 느껴질려나? 그게 아니라 왕조 시기에는 다 논리적으로는 왕토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죠.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동북아 쪽 한자 문명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은 그것도 많이 무너지고, 제가 왜 갑자기 토지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 유영원 선생이
학제를 공거제로 바꾸자고 했거든요. 과거제를 공거제로. 근데 그 공거제의 그 개념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줄 세우는 거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뽑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주관적이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엉망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문음, 조선시대는 뭐 문음, 음서제예요, 그것도. 그것 고려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있었고 16세기 이후로는 이제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앞뒤로 이렇게 봤을 때 뒤쪽에는 정말 그 쓰러져가는 그거를 뭐 어떤 요소 그런 요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게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이 됐는지. 그러나 뒤쪽에 엄청 완전히 막 다 문란해졌기 때문에 유영원 선생이 공거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거제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아, 일단 그때 당시가 16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이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왕국의 초반기에는. 그리고 향교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하면은 그냥 뭐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원리적으로는 반상제가 아니라 양천제예요. 아, 양, 천, 반, 상. 그러니까는 양반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서민. 그래서 그들도 그 평민도 향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팩팩 잘 돌아가고 창의성이 좋고 암기력이 좋고 이거는 로또잖아요. 로또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좀 올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은 로또란 말이죠. 거의 평민 중에서도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평민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고, 근데 그런 향교에서 양반들이 평민들이랑 같이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각각의 그 공립,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 약화가 되면서 제가 입시학원에 있었잖아요. 입시학원들이 생기는 거야. 서원이 뭐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실력자들, 전문가들이 가르치긴 했지만은 서원은 실제로는 입시학원이에요. 입시 합격률이 엄청 높았어요. 입시학원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면은 바로 다시 그 입시학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면은 뭐 어떤 강의가 됐건 뭐 글을 쓰는 게 됐건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입시학원을 먹고 살려면은 먹고 사는데 하는 건 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전체 시야를 이제 몇 년 동안 보게 되니까는 조금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게 있는 거죠. 차라리 조금 뭐 학위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대학 같은 데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입시학원도 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의 처지에 이렇게 동감하면서 많이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반으로 오는 그 친구들, 뛰어난 친구들, 특목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학교 전교 1등이 아니라 지역에서 잘하는 애들이 이제 왜냐면 300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1등 한다고 해도 예전 그 1등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막 의대나 한의대나 막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사학이 융성했었는데 사학에서 다 나왔고, 그러니까 입시 그 배출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은 지금 신분제 사회 이런 것처럼 그때도 사회적으로 폐쇄랄까? 폐쇄적인 사회 구조로 점점 가고 나라는 엉망꼴이 되고 하니까 유영원 선생이, 이 15분 하고 유영원 선생님 얘기해서 본격적으로 나네. 공거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건 이런 방식이에요. 일단 서민이건 양반이건 다 함께 이숙에서 공부를 해. 이숙. 뭐라고 하면 될까? 동네 학교의 계층이 이제 쫙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같이 하고, 그리고 전 지역에 다 있어야 되고, 지역 편차가 심했거든. 유명한, 지금도 강남에서 거의 다, 강남 송파 이런 데에서 거의 다 좋은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입시 학원이 쫙 몰려 있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고 자괴감의 연속이다. 근데 전체를 보는 거가 이제 많이 보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쪽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학원 말고 진짜로 수시에 맞는 그런 거 해주거나, 아니면은 돈 얼마 가지고 좋은 아이비리그 보내거나 이런 거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수능 시험 실제로 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입시도 했기 때문에 위안을 합니다. 계속 변명일 수 있지만은 현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엄청나게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받는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그건 아니니까.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왜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공교육이 약화가 됐다는 거야. 제 친구가 말하는 게, 학교에서 애들 다 잔다 이거야. 근데 우리 때도 뭐 약간 차이가 안 되는 거, 수학이 됐건 아니면 화학이 됐건 안 되는 거 학원에서 단과 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막 없어져야 할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필요한 거라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념시키면서 또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지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걸 너무 많이 말했네. 공거제 얘기해야 되는데, 유영원 선생은 강남에서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숙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해서 퇴학까지. 그러니까 퇴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 그 명칭을 딴 거죠. 성균관의 한계를 느끼고, 이숙에서 퇴학까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단계가 많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음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음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이 빵빵하면은 음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음서가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의 그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일단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줄 세우는 거야. 하지만 평등하게 줄 세우는 거야. 기회를 공평하게 해주고, 공거제로서. 그리고 일단은 퇴학에 가면은 성균관에 해당되는 거죠. 퇴학 가면 진사시를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사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입시했을 때는, 아니면은 제 바로 위쪽에 약간 위쪽 그 선배들이 했을 때 어떤 입시 고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본고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진사시를 본고사라고 친다면은 이제 거기에 간 다음에 한 하위 그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거기에 일단 진출을 해요. 공고제에서 7급에서 9, 급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땐 품이죠. 7품에서 9품까지를 일단 집어넣어봐. 처음에 일단 한 건 줄 세운 걸로 객관적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대신에 그 객관적인 게 전체다. 포괄해서.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실무를 시켜보고 여기에서 바로 인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를 보는 거야. 문제 잘 푸는 거 말고. 문제 잘 푸는 그 기술이 서원에서 엄청 낮거든요. 쪽집게 과외랑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아준합이 아직도 기억나요. 기술 시간에 외웠던 거. 알아준합.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어쩌고저쩌고 쫙 나오는 것을 앞쪽만 외웠던 거 있죠. 서원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서원에서 이제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 철학적으로 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성리학의 탁상 공론적인 측면, 성리학 각자들의 그걸 말했지만 성리학을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줄 세울 때는 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애인지를 보고 뽑아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애인지를 보고 뽑는 어떤 뭐를 이렇게 구멍만 있으면은 거기로 신신문제에 빵빵한 애들이 온단 말이죠. 거기를 다 커터를 채워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영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험으로 객관적으로 뽑은 다음에 나중에 인품 같은 거를 실무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재원이 엄청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연결이 되느냐. 재정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개혁. 그래서 유형원 선생을 교과서에서 볼 때 유형원 선생은 균전제를 냈고 또 이익 선생은 한전제를 냈고 나 암기력 좋은 거 같네. 옛날 거랄까 기억이 나네. 그리고 또 정약용 선생은 그 정전제를 처음에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종의 그 공동 그 경작제. 근데 정전제랑 비슷한 거죠. 정전제하고 실질적인 구조는 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주장했다고 하는데 균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왕토사상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조가 지나갈수록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일정한 비율로 그거를 녹봉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땅이 돼버려요. 늘 그랬어.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래서 그 권문 세족들이 어마어마한 그걸 가지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시기가 내려갈수록 회수가 안 되고 사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생각은 사유재산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근대 그 유럽의 모든 혁명이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또 이념들 이런 것도 다 사유재산 보호에서 온 거예요.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이 다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회 구조가 다르니까 가장 합리적인 게 사적으로 엄청난 그 이익을 취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 공유의 토지 개념에다가 균전제를 하자는 거야. 균등하게 나누자는 거야. 대신에 이분은 실학의 아버지니까는 거의 그래도 실학자들 이제 정약용 선생이나 이렇게 나올 때 정도가 됐을 때보다는 그 정도의 급진성을 가지기는 어렵죠. 시대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신문별로 균등하게. 이거 재밌습니다. 당나라 때 이제 당률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걸 영향 받아가지고 이제 뭐 나오고 신분별로 처벌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신분별로 균등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신분별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국가 재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가 재원도 하고 국유제로, 그리고 모든 계층이 일단 먹고는 살 수 있어서 그 중에 뛰어난 아인슈타인이 됐건 아니면은 원효 선생님이 됐건 장영실이 됐건, 장영실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숙을 거쳐서 뛰어나면 점점 위로 가는 거야. 위로 가서 진짜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태학까지 일단 가서 진사시를 붙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전인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것이 저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원 선생의 그 공거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선발은 줄 세우는 거에 그 패단,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이 싸우지? 난리가 나네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객관성 담보뿐 아니라 꼼수가 제어될 수 있는 장치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실무에 투입됐을 때 그때의 능력이나 인격을 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실무 능력이라든지 그 실무 능력 속에는 아마도 어떤 조직 속에서 하면서 그 조직 내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무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실무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어요. 좀 독특한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그 누구죠? 아마존이 누구죠? 그 사람도 굉장히 한 인간으로 보면은 만약에 공부를 잘했어도 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아주 착취에 가까운 노동시키고, 우리나라 거 말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면은 6월 20 며칠인데 불이 났어요. 불이, 아마존 비슷한 우리나라의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이 하는 분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안 달고 선풍기를 이제 그 계속 그 멀티탭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를 벤치마킹 한 거냐면은 아마존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인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줄로 세우지 않았을 때 꼼수를 부리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줄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봐야 된다. 그걸 볼 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방식의 처음에 이숙에서부터 그게 된다면은,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은 강남 사람이 강남을 뽑고 어디 사람이 어디를 뽑고 또 어떤 진영 사람이 어떤 진영을 뽑고 어떤 이념 사람이 어떤 이념 사람을 뽑고 어떤 종교 사람이 어떤 종교 사람을 뽑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영원 선생의 공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공거제가 되려면은 재원이 엄청 들거든요.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그 분배하고 선택해서 집중하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물론 유영원 선생에서부터 뭐 정약용 선생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서는 콧방귀였고, 그 이후에 동도석이라든지 개화도 정말 정말 만국 지경까지 갔을 때 조금 이제 약간의 그걸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의 기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입시학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중간중간에 자괴감도 있었고 또 변명 아닌 변명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주절주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최충 문왕공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선시대 서원, 그리고 지금의 강남권의 입시학원 안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죠.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공교육에서 그 커버가 안 되면은, 커버가 다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 때 막 50명씩, 그 이전에는 막 60명 70명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50명 정도 있었는데 했던 거에서 지금은 다 달라요. 반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30명을 들었는데 이제 18명 뭐 이런 반도 있고 반마다 다르대요. 근데 그렇게 돼도 안 되더라 이거야. 공교육에서 다 커버를 못 하다 이거야. 그래서 학원들이 예전 같은 대형 입시학원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을 주체적으로 온다면은 이제 소수정예로 가는 추세가 대세를 이룰 때쯤까지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뒤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사학에 해당되는 것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교육, 사학이 아니라 사학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사교육에 대한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를 이렇게 6년 동안 찬찬히 봤더니 그거보다는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다른 길로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